통합과학 2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첫 번째로 자연의 구성 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파트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을 보도록 할 건데 이 파트는 영상이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번 영상은 그대로인데 제가 1번과 2번 영상을 수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은 삭제를 했으니까 새로운 영상으로 2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된 정리본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정리본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주, 지구, 생명체의 구성 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전체 원소의 약 98%나 차지를 합니다. 얘네들은 빅뱅의 핵 합성 과정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으로 구성이 되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생명체는 산소랑 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얘도 역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 지구랑 생명체는 별의 진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의 탄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별은 온도가 낮은 성운, 즉 가스나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 내부에 밀도가 큰 부분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밀도가 큰 부분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여서 별 탄생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간 물질이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간이라고 하는 건 별의 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자로 별 성자 그리고 사이 간자이기 때문에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소, 헬륨, 먼지가 모여서 성운이 형성이 되고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중력 수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원시 별이 생성이 되는데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서 성운 중심부의 밀도가 커져서 원시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계율성 단계인 별이 생성이 됩니다. 원시별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해서 원시별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하면 수소의 핵융합이다 라는 거는 같이 연관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성간 물질이 수축을 한 다음에 원시별이 동그랗게 형성이 되고 얘네들이 진화를 해서 주계열성 단계인 별이 생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 1개를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특징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큽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할 때 감소한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이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자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과 그리고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식도 참고해서 화학 반응식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질량을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 이렇게 낱개로 비교를 할 때는 중성자의 질량이 미세하게 더 큽니다. 근데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즉 양성자 4개의 질량이랑 헬륨 원자핵, 즉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얘가 더 질량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소 원자핵 이렇게 4개가 있다. 근데 헬륨 원자핵 이렇게 플러스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있으면 중성자가 더 질량이 크니까 이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낱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비교한다면 당연히 얘가 질량이 큰 게 맞겠지만 우리는 낱개가 아니라 덩어리를 보니까 뭉쳐서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더 질량이 크다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량이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질량 에너지의 증가 원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공식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공식인데 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즉 광속의 제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량이 작아도 빛의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도 반대로 질량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건 얘도 얘가 될 수 있고 얘도 얘가 될 수 있는 거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는 mc제곱의 의미가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식도 보게 되면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하게 되면 질량 결손, 즉 감소한 양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탄생하는데 질량을 보면 실제로 미세하게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의 변화량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질량의 변화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델타라는 즉 변화량을 의미하는 기호를 앞에 붙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는 M 쪽에 끼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주계율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별의 진화 단계 중에 하나이고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인 별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심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이 돼서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을 진행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주계율성 단계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주시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바깥쪽이 아니라 반드시 중심부 수소 핵 융합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징 보겠습니다.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 발생을 해서 바로 헬륨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별은 일생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주기율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소의 핵 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압, 즉 밀어내는 압력이 커지면 별의 중심을 향하는 중력과 바깥을 향하는 기체압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향하는 중력은 기체가 중력에 의해서 중심 방향으로 수축 봐주시면 되고 바깥을 향하는 기체압은 기체 운동화 에너지가 커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팽창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기체압과 별의 질량에 의해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기율성에 머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수소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소가 빅뱅에 의해서 생성이 됐고 74%나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은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별의 일생 중에서 주기율성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 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율성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은 현재 주기율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 50억 년 후에 중심부의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끝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태양은 주기율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태양 기준으로 주기율성이 보통 기간이 100억 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50억 년 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이 더 지나야, 즉 절반이 더 지나야 주계열성에서 탈출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